그리고 사실 네, 문제는 제가 이 정도로 가지고 왔고 말씀드렸듯이 평이한 문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문제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학생은 알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여러 개념 한 개념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개념을 약간 접목시켜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돼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1등급을 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3번 같은 경우 너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알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개념을 통암기하는 정도 수준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화생수 중에 뭐 세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한 줄 내지 두 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평이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 이거를 내가 직접 다 서술해서 쓸 수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합니다. 연습 안 하지? 자 그래서 보면 이 기말고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2학기뿐만 아니라 1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생원 통합과학이랑 생원이랑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틀 간격으로 진행됐거든요. 이틀 간격으로 진행됐는데 통합과학은 딱 보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암기도 많고 그냥 약간 좀 뭐 그나마 뭐 융합형 문제 요거 가지고 변별력을 좀 준다고 치면 생명과학은 원을 배우긴 하는데 얘도 사실 문제는 되게 길지만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사실. 높지 않아서 고1한테 이렇게 각박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제 예일이 좀 가장 독특한 학교가 예일여고입니다. 네. 10개, 한 10여 개 정도 학교 중에 가장 독특한 학교가 예일여고고 그래서 생원 이거 연습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되고 통합과학은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만큼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심화 개념보다는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학교는 그 물화생지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물화생지 원과목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는 학교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예일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심화 개념 필요 없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제가 교재 수업하는 교재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게끔 시험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생명과학 원 선행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쉬우면 결국 문제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등급이 확 깎입니다. 실수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평소에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쉬우니까 시간 내에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이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문제를 여러 번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여러 번 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다고 학생 입장에서 좋아, 너 문제 쉬우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시험지에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등급 컷을 자기가 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일여고 들어오게 된 이상 예일여고 확정됐지. 이렇게 만약에 예일여고를 들어오게 되면 실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생원 선행은 필수다. 대신에 생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는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신의 학업 능력이 한 중간 이상이다. 아니면 혹은 중간 정도만 된다. 그래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모든 학교 문제를 다 보다 보니까 예일여고 지금 됐으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거는 뭐 생원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할 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자신이 좀 학원에 와서 시간 세이브 충분히 하고 10시간 공부하고 5시간 만에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직접 자습하면서 독학해서 자습하면서 자기 걸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 또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공부는 또 자기 스스로 하는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충분히 세이브를 시켜줄 테니까 연서나 이름이 어떻게 되지? 현지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되지? 서연? 현지 서연 영주 오케이 현지 영주 서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예일여고 확정됐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또 사실 국영수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밸런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만 할 수 없잖아요. 국영수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학생들 가르칠 때 과학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서 균형 있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그걸 좀 바라지. 과학만 열심히 해서 과학 점수는 잘 나오고 나머지는 좀 떨어진다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통합과학을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시간 세이브를 해드리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생이 예일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심화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있어도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수준을 다 파악하면서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고 모르는 거는 없도록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많이 물어볼 거야. 계속 물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과학에 자신 있다. 난 진짜 과학 자신 있고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과학을 통해 통합과학을 빨리 배움으로써 시간 세이브를 해서 다른 과목에 좀 빨리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이제 국영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베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 성적이 중학교 때 어땠었는지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얼마큼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원이 맞을까? 시간 세이브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과학을 배우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시간 세이브해서 자습 시간 제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저도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좋아하고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만큼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학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 60여 개 정도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서울부터 저기 전라도 해남까지 학교를 많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한 1000여 명 이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1이니까 늦지 않았는데 조금 미안한 말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1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성적이 설사 내가 중위권도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거는 노력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뭐 공부는 머리빨 하는데 사실 안 탈 수가 없죠. 공부뿐만 아니라 안 탈 수가 없는데 고1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3년 남았으니까 노력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지금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 설사 중하더라도 노력으로 얼마든지 물화생지 원 정도는 1등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가능한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 이건 있어요.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조금 겪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하면서 부딪히다 보면 또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계속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계속 미세 조정하는 과정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을 빨리 좀 겪으셔야 돼요. 특히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응용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응용력 배양하는데 시간이 최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이상은 걸립니다. 2년 이상. 한 달, 두 달, 6개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통 정도의 수준을 가진 학생이라면 응용력을 배양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생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런다고 너무 일단 실망하지 말고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적에 대해서는 내가 중간으로 나랑 같이 수업하게 되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를 할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면 내가 다시 길을 안내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응용력 배양하는데 한 2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거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옆에 친구 잘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거짓말이고 기죽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3년 남았으니까 지금 시작하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하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수능 문제 둘 다 10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가 더 물리를 더 잘하더라도 같은 100점이면 뭐 땡이잖아요. 네. 척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외여고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평이한 수준이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시간 세이브하고 나머지 구정수에 투자해서 같이 성적을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좀 학생들 파악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네.